자, 그 다음에 과속 팽창 우주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건 우주 구성 요소예요. 한 번만 지우고. 우주 구성 요소는 뭐냐?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 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우주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보통 물질. 쓰고 설명해 봅시다. 보통 물질. 그다음에 암흑 물질.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우주 구성 요소 단원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과학 단원에서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것들이 뭐 있냐면 쉬운 표현이 뭐 있냐면 질량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질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질량은 뭐예요? 준호 씨가 알고 있는 질량이 뭐예요? 살면서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그렇게 들겠죠? 뭐 질량이 뭐야? 뭐라고 할까요? 무게 비슷한? 질량은 뭐야? 무게 비슷한, 그치? 그러니까 뭐 어떤 중력이 작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저도 물리적으로 뭐 정확히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좀 오른쪽에 쓸게요. 에너지랑 질량은 같은 거야? 아니, 등가 교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E는 MC 제곱에 의해서 MC 스퀘어에 의해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치환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전환될 수 있고, 에너지가 다시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랑 질량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야? 암흑 에너지가 질량이야? 그게 아니고 이 암흑 에너지는 이 에너지가 아니야. 이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에너지는 뭐야? 무엇인지 아는 에너지들.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뭐 마찰 에너지, 소리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너지들은 사실상 질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랑 똑같은 건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제 우주 구성 요소에서 질량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그냥 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의 질량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혹은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보기에 암흑 에너지의 질량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럼 뭐야? 암흑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질량은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그 녀석 자체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둘 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애매한데 이상한데 위에서 이야기한 질량은 양을 얘기하는 거니까 질량이라고 안 쓸게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모두 중력이 작용하는 녀석들. 중력이 작용하는 녀석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주의 팽창을 방해하는 녀석들인 거예요. 우주의 팽창에서 어떤 감속을 시키는 요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암흑 에너지는 우주 팽창을 그래서 여기 다시 써보자면 우주 팽창을 감속시키는 요인이에요. 보통 물질은. 암흑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주 팽창을 감속시키는 요인인데 암흑 에너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청력으로서 작용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요인이에요.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요 정도로 일단은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하나하나 가봅시다. 자, 보통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녀석들이에요. 모든 에너지와 물질들을 다 합쳐서 보통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인데 왜 에너지가 들어가요? 라고 하지 마세요. 에너지와 질량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말이 나왔어. 셋 중에 어디 들어가는 거야? 보통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았을 때 약 5%밖에 안 돼요. 대략적으로 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암흑물질은 뭡니까?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할 때 암흑이라는 말이 진짜 어둡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다크 에너지, 다크 매터. 그래서 뭔지 모른다. 도대체 뭔지 모르는 게 뭔 소리야? 얘네들의 특징은 전자기파하고 상호작용하진 않아요.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는 어떤 유일한 방법,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전자기파를 통해서 신호를 분석한다. 그런데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확실해요. 증거를 뒤에서 볼 겁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누군지 모르는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교실에 계신 분은 옆에 교실에 말하는 소리 들리죠? 누가 있겠지. 그치? 뭐 누가 있겠지. 선생님 뭐 열심히 하고 있겠지. 몇 명 있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뭐 어떤 모양을 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누가 있겠어. 추정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뭔지 모른다. 그런 의미예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그래서 얘네들의 양을 이제 다시 이야기해본다면 암흑물질은 약 25%, 암흑에너지는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 25%, 70%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중력은 인력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우주 구성 요소를 쪽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빼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암흑물질은 다시 한번 더 암흑물질은 물질이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애들이야. 중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그런데 뭔지 모르는 암흑에너지는 공간을 팽창시키는 이거고요. 자, 이 보통물질과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의 변화를 우리가 조금 보았을 때 질량의 변화, 양의 변화라는 뜻인 거죠. 밀도의 변화, 그리고 비율의 변화, 시간에 따라서 질량, 밀도,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것을 이제 추론을 해본다면 보통물질은 질량이 변하지 않아요. 암흑물질도 질량이 일정하지 않는데요. 암흑에너지는 질량이 증가하는 녀석이에요.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팽창하는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녀석이에요. 팽창하는 우주 공간에서. 그러니까 그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공간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암흑에너지의 양, 암흑에너지의 질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화살표로 표현할까요?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증가한다. 자, 밀도를 보면요. 보통 물질은 부피가 커짐에 따라서 양이 일정하니까 밀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암흑에너지는 팽창하는 공간에서 생성되다 보니까 그 밀도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가 돼요. 밀도가 일정한 녀석입니다. 비율을 보면요. 암흑에너지는 양 자체가 늘어나는데 둘은 일정하기 때문에 비율 자체는 감소, 증가하는 경향. 괜찮나요? 감소, 증가하는 경향. 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보통 물질, 보물과 암흑 물질, 암물이라고 쓸게요. 보통 보물과 암물 사이의 사이의 비율을 일정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비율 자체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대략 몇 배 차이 나요? 대략 5배. 항상 5배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지금 이 교실에 두 분, 저 하나 있죠. 학생과 강사의 비율 2대1. 괜찮아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사람들을 막 넣어. 갑자기 길 가는 사람들을 막 넣어요. 길 가는 사람들을 막 넣으니까 걔네들이 암흑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암흑에너지로 생각했을 때. 이 전체들의 어떤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는 인간은 현재 지금 이 공간에서 100%를 차지하지만 사람을 뭔가 관련 없는 사람들을 1명, 2명, 10명, 100명 막 넣음에 따라서 우리의 비율은 줄어들죠. 하지만 우리들 사이에 2대1이라는 비율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일정한데 그게 대략 암흑물질이 암흑에너지보다 5배 크다.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프는 이제 별거 아닌 이제 부수적인 그래프들을 그려볼 건데 부수적인 그래프 자 세로 중에 질량, 밀도, 그죠? 비율 변화 그래프라고 했을 때 보통 물질, 암흑 물질을 묶어서 노란색으로 물질 괜찮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암흑 에너지 라고 한다면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물질은 일정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암흑 물질, 보통 물질을 합한 거예요. 근데 암흑 에너지의 질량은 점점 증가합니다. 밀도는 물질은 계속 줄어들어요. 암흑 에너지는 일정해요. 괜찮아요? 비율은 물질은 줄어들어요. 암흑 에너지는 증가해요.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 그치? 그냥 그 정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이것들을 또 하나하나 보면 바로 하나하나 보면요. 자, 그래서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그 존재를 어떻게 아는 것이냐. 교실에서 옆에 누군가 있다라는 것은 소리가 들려서 아는 건데 도대체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건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냐.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첫 번째가 나선은하의 회전속도, 나선은하의 회전속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나선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은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은하의 회전속도. 자, 도대체 뭔 소리냐? 우리은하가 이렇게, 우리은하는 막대 나선은하지만 설명하기 쉽게 그냥 정상 나선으로 그릴게요. 나선은하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나선은하가 회전할 때에 이 회전 속도가 중심부와 주변부의 속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박사님들이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그러면 회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별표 치고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회전할 때에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강체 회전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케플러 회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별표 쳤다고 해서 중요한 말이 아니고 이건 지구과학 원 범위는 아니에요. 강체 회전, 케플러 회전이라는 말은 학교에서 막 강조하지 않는 이상 시험에 나올 확률은 0이에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이해해야지 위에 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강체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체, 단단한 물질, 그냥 쟁반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쟁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질량이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녀석의 중심이 있고 그 강체의 중심이 있고 떨어져 있는 위치 A, B가 있을 때 그들이 회전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의 경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죠. 중심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는 B가 더 멀어요. A, B. 괜찮나요? 그렇죠? 떨어진 거리는 B가 더 멀어. 그런데 그때의 회전 주기는 어때야 돼? 같은 거야. A가 한 바퀴 도는데 B가 한 바퀴 안 돌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회전 속도를 비교하면은 B가 더 빠른 거죠. 더 똑같은 시간 동안 먼 거리를 이동하니까. 외계행성 탐사 때 얘기했던 거고. 자, 그런데 케플러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태양계 같은 것이 케플러 회전인 거야. 태양계에서 어떤 행성이 A와 B가 그죠? 회전을 해요. 그런데 케플러 회전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특징은 질량 대부분이 중심에 뭉쳐져 있는 녀석들. 태양계 같은 경우에도 태양계에서 태양 질량이 99.98%예요. 99.8%. 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럼 A와 B를 비교했을 때 거리를 비교하면 누가 더 멀어? B가 더 멀어. 공전하는 주기가 절대 같으면 안 돼요. 주기 누가 더 길어요? B가 더 길어요. B가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회전 속도를 비교하면은 A가 더 빠른 건데, 자, 뭔 소리냐? 자, 그러면 우리 은하는 과연 강체 회전을 할 거냐? 케플러 회전을 할 거냐?
둘 중에 만약에 고르라고 한다면 케플러 회전으로 추론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은하니까. 중심에 거대 블랙홀이 있고 주변에 별들이 있는 거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예요? 케플러 회전을 하면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다른데 저 나선팔의 구조가 어떻게 유지되는 거지? 뭔가 이상해요.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관측을 해봤어요.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자, 세로축은 회전 속도, 가로축은 이제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제 관측한 결과 뭐야? 예상은 케플러 회전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관측한 결과는 강체 회전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뭐야? 케플러 회전하는 걸로 예상했어. 질량 대부분이 중심에 블랙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질량이 어떻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분산되어 있다는 거야. 질량이 분산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질량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들이 있구나. 그것이 뭐야? 암흑물질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질량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효과가 있어서 걔네들이 케플러 회전이 아닌 강체 회전을 하게 되는 거구나. 됐습니까? 그죠? 요거 첫 번째 증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선은하의 회전 속도 말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증거들은 조금 부수적이에요. 예를 들면 은하들이 여러 개로 묶여 있어요. 혹은 충돌 은하.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충돌 은하가 어떻게 우주는 팽창하는데 은하가 충돌해? 암흑물질이 있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력 렌즈 효과를 보더라도 중력 렌즈 효과가 그림 안 그릴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어떤 은하의 질량을 계산했을 때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별을 가지고서 은하의 질량을 계산했을 때 생각되는 추론되는 중력 렌즈 효과보다 암흑물질에 의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이렇게 서 있고 은하가 있어요. 뒤에 은하가 있어. 그래서 얘의 질량을 재보니까 A, B라고 할게. A의 질량을 재보니까 B에서 나오는 빛을 중력 렌즈 일으키기에는 좀 질량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안 일어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실제로 관측해보니까 중력 렌즈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그 얘기는 우리가 관측한 것보다 A의 질량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는 암흑물질이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암흑물질의 증거는 이야기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암흑에너지. 자, 암흑에너지의 증거는 아까 사실 이야기 다 했어요. 1A형 초신성. 1A형 초신성에 의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것은 이미 다 증명이 된 거죠. 암흑에너지는 뭐야? 뭔지 모르는 거야. 암흑에너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암흑에너지는 뭔지 모르는데 팽창하는 우주 공간에서 생성되는 거. 자, 그러니까 이걸 사실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필요 없이 제가 방학 때도 이야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이 교실만한 어떤 공간이 있다고 쳐. 이 교실만한 공간에 우리 지금 수업 시작한 지가 한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시험 시간 포함해서 1시간 사이에 이 교실을 메우고 있던 공간은 팽창한 건가요? 팽창했다면 교실의 크기도 커지는 건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데 결론은 팽창한 거예요. 공간은. 그렇다고 해서 교실의 크기가 변하진 않아요. 왜? 공간은 팽창했지만 교실 벽을 이루는 벽과 벽 사이의 혹은 벽돌을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에 그 인력이 공간이 팽창하는 효과보다는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업을 시작할 때에 이 교실에 딱 이제 교실만하게 자른 어떤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은 조금 삐져나가 있겠죠. 이 벽면은. 얼마큼 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0.1cm라도 조금은 더 커져 있는 거야. 길이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는 이 벽돌과 벽돌들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교실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커지는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주는 팽창을 하고요.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0.1cm라도 길어진다면 그렇게 새롭게 커진 그 공간에서 암흑에너지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라고만 추론해요. 암흑에너지가 정확히 뭔지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는 하나만 더. 그러니까 우주는 팽창할 때 계속 암흑 에너지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우주는 계속 팽창하는데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점점 더 넓어지는 공간이 더 커지잖아요. 팽창하는 우주에는 중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점들이 다 팽창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지점들이. 풍선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풍선으로. 그러니까 이 풍선의 표면을 생각하면 되겠지. 그 모든 것이 커지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의 양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우주의 팽창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팽창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 우리 가속 팽창하는 거 이렇게 그랬었잖아요. 과거에 감속 팽창했던 이유는 뭐야? 암흑 에너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물질의 양이 암흑 에너지의 양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팽창 속도를 줄이는데 영향을 주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이 암흑 에너지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팽창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가 어떤 시간점을 기준으로 이제 암흑 에너지의 영향력이 물질의 영향력보다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 우주는 수축한 적은 없어요. 그죠? 수축한 적은 없는 거고. 그래서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존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 구성 요소까지 했는데요. 괜찮나요? 그죠? 괜찮아요? 두 분 항상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뒤에 우주의 미래, 우주론, 우주의 미래, 그 다음에 그 별의 에너지원 내부 구조 설명할게요.